그래서 거기 앉은 거니? 자, 우리 그 11번부터 한번 보자. 5회 11번입니다. 내가 자, 뭐라 보시면 개요표 문제고요. 뭐 조건들은 늘상 똑같은데 매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본론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과 방안, 문제점과 해결책이 1대1로 대응이 되는가 이런 것들만 봤는데 다음에 요거는 살짝 각도를 다르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 11번에 시험지로 지침 한번 보죠. 지침 한번 보시면 서로는 문제 제기와 그와 관련한 뭘 포함할 것? 사례,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포함하라고 했는데 서론에서 문제 제기는 안전사고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에 들어간 거 봤더니요. 안전사고의 사례가 아니라 관계당국의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구제라는 일종의 문제점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자체는요. 지금 이 지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문제 없죠. 뭐 그래도 원인과 방안이 1대1로 대응되는지 보죠. 일단 보니까 안전수칙에 따른 캠핑용품 사용 의무화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문제점 부주의한 사용이니까 그죠? 안전수칙에 따른 사용 의무화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나와있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1번하고 그 다음에 요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 요거는 2번하고 디귿이죠. 그래서 캠핑장 사업자의 캠핑장 내 소방시설 미비에 대한 방안으로 디귿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방시설 확보 의무화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결론 부분인데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라고 해가지고요. 이를테면은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 활동 보장 기대 효과고요. 향후 과제 뭐 철저한 관리 감독 같은 게 충분히 향후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보통은 원인과 방안 쪽에 대응 관계가 어긋나게끔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라는 의미에서 서론 쪽에서 틀린 표지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죠? 그래도 주의하시고요. 자, 12번 제시문 짧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보죠.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바로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목소리는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흥분시킬 수도 있다. 등등등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목소리는 언어 그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내용과 언어 자체를 제외하고 목소리에 포함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그래서 언어 자체가 아닌 것들을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목소리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언어에 준하는 준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그 자체라는 진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목소리는 정보 전달에 부가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말하는 내용, 언어 말고 그저 비언어적 요소들 속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저 부가적인 역할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13번 갑니다. 보시면요, 수정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보죠. 그죠? 네, 전체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기억부터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첫째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작은 키에 지문이 높이 있으니까 힘드네. 그죠? 키가 한 3cm만 더 컸어도 진짜. 항상 키 작은 억울함이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평상시에도 억울함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억울함 알잖아요. 키 큰 애들이 빨아먹고 남긴 공기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보다 머리 높이 있는 애들이 공기 다 빨아먹고 이렇게 좋은 공기 빨아먹고 맨날 나는 찌꺼기만 먹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죠? 이럴 때도 또 힘드네. 자, 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그다음에 잘 보세요. 둘째 조건에 미래에도 여전히 뭐 해야 된다? 동일해요. 그러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뭐 했다는 겁니까? 동일했다는 거니까 기억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기억은 바꿀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보면 에르고딕으로 인정되면서 그룹의 평균적 행동을 통해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앞에 보면 에르고딕 이론에 따르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룹의 평균을 활용해서 개인에 대한 예측치를 이끌어내는 게 에르고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안 돼요. 네,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3문단인데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당신이 타이핑 속도의 변화를 통해 오타를 줄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평균주의식으로 접근할 경우에 여러 사람의 타이핑 실력을 측정한 뒤에 평균 타이핑 속도와 평균 오타수를 비교했을 때 타이핑 속도가 빠를수록 오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자 그러면 평균주의자라면 집단의 그런 성향에 맞추어서요 오타수를 줄이고 싶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를수록 오타수가 적었으니까 타이핑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더 빠른 속도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 자체도 고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만 바로 여기가 에로고닉 스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인데 사실 타이핑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대체로 타이핑 실력이 어떻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어떤 평균치를 적용할 때 똑같이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다는 전제 하에 이제 빠를수록 오타수가 적다면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력 자체가 다르다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타이핑 실력이라는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통제된 게 아니라 타이핑 실력이 다르다는 게 전제되지 않았으니까 제어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타이핑 실력이 다르다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속도와 오타수만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타이핑 실력이라는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평균치에 의한 근거는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평균치를 도출해내려면 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빠를수록 오타가 적다라는 게 나와야만 그게 나와야만 그러면 속도를 높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력 자체가 다른데 그냥 속도와 오타수만 비교하는 건 적절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요 우리가 크법으로 풀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크법이라는 범주는요 정확하게 정원 3단 동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사의 범주가 크게 몇 가지 3개고 그 다음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럴 때만 크법을 적용하는 거고 얘는 지금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3개, 3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크법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때쯤 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크법이 됐든 뭐가 3단 논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전제를 파악하는 문제는요. 차라리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게 속 편합니다. 그죠? 그게 속 편하고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차피 범주가 공직자 중 누구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단 그려보죠. 이거 공직자.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노란색을 뭐라고 보면 돼요? 네, 사적 이익. 왜 나머지가 뭐예요? 법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요거 주황색으로 표시된 걸 우리가 법을 두려워한다라고 잡아요. 여기까지 일단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보죠. 일단 공직자 중 누구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디가 배제됩니까? 공직자 중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뭘 두려워한다? 법을 두려워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법 두려워하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없기는 하지만 여기도 배제되는 거죠. 그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법을 두려워하는 범주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권씨는 뭘 두려워한다? 법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권씨가 존재할 수 있는 범주가 무려 3군데나 있네요. 남아있는 빗금친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권씨가 법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권1 그 다음에 뭡니까? 권2 그리고 뭐예요? 권3 이렇게 되는 건데 권씨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뭐가 배제가 돼야 돼요? 권2가 배제가 되어야만 어쨌든 권1과 권3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범주가 배제되어야만 혹은 어떤 범주가 포함되어야만 그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권1을 확실하게 날려야만 그죠? 권1을 두고도 권씨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3을 두고도 어쨌든 권씨는 뭡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범주를 배제시키는 진술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겠죠.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어디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죠? 어차피 여기는 원래부터 없었고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권1과 권3이니까 권씨는 1번이 있던 3번이 있든 뭐예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심심하니까 한 3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정도 한번 볼게요. 심심하진 않죠? 그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자, 이거. 빨리 시험이 끝나고 마음이 편해져야 뭐. 주말에 냉이 캐러 갔어야 되는데 날이 애매해가지고 냉이를 못 캤네. 그죠? 냉이 캐면 좀 나눠줄게. 집에서 이렇게 된장국 끓이기는 좀 양이 적고, 그죠?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냉이 간장 정도에는 조금씩만 넣으면 되니까 부지런히 캐서 나눠드릴게요. 그죠? 조만간에 꼭 쏘가리도 잡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매운탕 끓이십시오. 빨리 이거 출두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훈이 형이 낚시대를 줘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매듭도 묶지 못해가지고 원장님 훈이 형 누군지 몰라요? 그죠? 원장님 성함이 훈이잖아요. 훈이 형. 그래서 자 보죠.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이 범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법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번밖에 없게 돼요? 권 2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두고 권 씨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 2 자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같은 게 전제로 깔리게 되면 그죠? 이 결론이 항상 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이든 뭐든 전제 찾는 건 제 개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연역법 같은 경우는 익숙하면 되게 편하기는 한데 우리가 시험이 무슨 논리만 나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 찾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15, 16번 이어지는 거 한번 보죠. 자, 일단 15번 문제 자체가 평가 내용이니까 강화, 약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죠. 일단은 비트겐슈타인 우리 선택지 1, 2, 3, 4번에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콰인 그리고 누가 나와 있습니까? 로티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각각의 입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첫째 줄에 누가 남아 있나요?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일단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라고 여겨진 지식도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고 일단 이런 거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인 같은 경우에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명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그 자체로 정당하다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기대어야만 정당성이 증명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에 기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인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성이 상대화되고 다른 것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거니까 더 이상 덧붙일 것 없는 기반이나 기초가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다른 것에 기대서만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로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현대 인신론 비판하면서 로티 입장에서 진리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티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접근해 볼게요. 보세요. 의미 잘 잡아야 되죠. 15번에 1번입니다. 어떤 명제가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엄밀히 검증 가능하다면 그러면 관찰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다는 것은 그게 실제 한다는 얘기죠.
맞지 않아요? 그죠? 관찰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시하는 대상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강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약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요 근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의해서 정당성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서 정당성이 증명된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다른 것에 기대서 다른 것에 의해서 정당성이 증명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의 내용은요 콰인의 입장과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콰인의 견해는 당연히 뭐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어떤 종류의 진리도 절대적 토대를 갖지 못한다면 현대 인식론 보세요. 현대 인식론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루티 나오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현대 인식론은요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점에 얽매여 있는 게 현대 인식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은요 확실한 기초가 있다, 어떤 토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토대를 갖지 못한다는 건 토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현대 인식론의 입장과 뭐 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양화될 것이다. 그렇게 가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세요. 객관적 타당성을 그죠?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명하게 진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뒷받침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로티 같은 경우는 진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 즉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진리는 없다. 그죠? 합의에 의해서 구성될 뿐인 거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로티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화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한 게 있다는 것은요. 그죠? 고정된 진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게 있는 게 존재한다. 근데 분명히 로티는 진리는 고정된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은요, 그죠? 비트겐슈타인과 그다음에 뭐 현대 인식론의 진리 같은 성격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요거. 자, 지금 보세요. 일단 여기서 큰 틀을 잡아 보면, 그죠? 기억 비트겐슈타인하고요, 그다음에 콰인하고 로티가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인식론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기억은 비트겐슈타인의 진리라는 건데 얘는 뭡니까?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니까 콰인이 얘기하는 명제도 뭡니까?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도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니까 거울이나 표상은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대 인식론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대로 비출 수 있고 확실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 현대 인식론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기초도 뭐예요?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확실한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의 로티가 얘기하는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얘는 비트겐슈타인이나 콰인의 입장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 찾아보면 그죠? 기억, 그 다음에 뭡니까? 니은, 그리고 뭡니까? 예, 비읍이 그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게 뭐가 돼요? 디귿, 그리고 뭡니까? 리을, 그리고 미음 이런 게 또 기억과는 다른 범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15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16번 보면 1번부터 따져보면 되죠. 기억, 미음 다른 범주고 2번에 기억, 비음 같은 범주네요. 그죠? 3번에 니은, 디귿 다른 범주고요. 4번에 뭡니까? 리을, 비읍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화한 다음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 체크해 보면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보죠.
자, 17번, 18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문제 세트로 붙어 있는 거죠. 17번 문제는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 같이 보면서 바로 처리해 볼게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시험지 같이 보죠. 정근대 국가들이 상업활동에 대해 내린 보호 조치는 특정 개인이 부를 쌓기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라는 거. 우리 왜 1문단의 넷째 줄 보면 되게 직접적이죠. 밑줄 친 기억 다음인데 정근대 국가들은 상업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정치 권력 행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을 위해 개인적 이득이 생겨날 새로운 출처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을 했다고 했으니까 부를 쌓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되는 거죠. 1번은 안 되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에 정치적 불평등은 물질적 불평등과 함께 상향 나선형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며 발달했다라는 것. 이것도 보세요. 정치적 물질적 불평등은 하나의 변수가 증가면 해가지고요. 그러면 정치적 불평등, 물질적 불평등 이런 거 각각 얘기하는 거죠. 자, 다른 변수에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향 나선형 상호작용 효과라고요. 이거 직접 나와 있네요. 그러면 2번은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조심해야 돼요.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그 소재의 크기나 중요도를 비교하는 진수를 제시문에는 없는데 선택지에서 추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 3번과 관련해가지고요. 일단은 선택지 3번에 그죠? 영토보다는 조직이 우선한다 그랬는데 영토와 조직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뭐가 우선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인구수에 대한 철저한 강압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인구수하고 관련된 얘기 있기는 있어요. 인구 밀도 증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설이나 내용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4번 같은 거 걸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17번은요. 정답 2번입니다. 요건 그래도 직접적으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괜찮았을 것 같아요. 18번 어휘 문제죠. 자, 기억의 의미와 가까운 거 기억이 뭐예요? 우리 넷째 줄에 있는 건데요. 나아가 새로운 불평등도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새로운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나 상태에 놓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맥락 보면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놓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이나 상태에 놓이다 그러면 뭡니까? 1번이 가장 가깝지 않나요?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그런 상황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세요. 2번에요. 우리는 자정에 이르러서라고 했을 때는 자정이라는 뭡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키가 2m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수치. 그죠? 특정 수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배가 육지에 이르렀다는 뭡니까? 장소에 닿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쓰이는 맥락들이 명확하게 달라지죠. 그죠? 장소에 닿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9번 한번 가보죠. 얘는 무난하죠. 지금 보니까 앞에 쭉 한번 훑어볼까요? 그죠? 자,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대다수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보는 텍스트 정보, 사진, 동영상 대부분이 기존의 종이 매체나 필름에 기록된 것들이고 온라인 게임을 정보통신 시대의 독특한 문화 양상이라고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게임은 오래전부터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던 판타지 문화에서 유래했다라는 거면 디지털화된 정보가 대다수 뭡니까?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됐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뒤쪽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도 한번 보시면요.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해 더욱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동양의 전통 놀이 중 하나인 바둑과 장기도 그렇다 그러면 결합했을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자, 전형적인 아날로그 문화의 산물인 바둑이 인터넷 바둑 사이트 덕분에 더욱 대중화된 놀이가 됐고 예전에는 바둑을 두기 위해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기원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든 대국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서로 동떨어져 있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적절해요?
그죠?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은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근데 이거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는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20번 마지막까지 가보죠. 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이거 한번 해보죠. 그냥 문장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기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볼게요.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전력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AI 산업 육성하려면 뭐 그냥 전력이라고 쓸게요. 전력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 감소시킨다 나와 있으면 그냥 온실이라고 쓸게요. 온실 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면 뭘 개발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잘 끊어야 되죠. 전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거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낮 전력 건설하지 않거나 또는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낮 재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얘는요. 별도의 추가 정보 없이 여기에 주어진 전제만으로 논증이 가능합니다. 우리 왜 문장 논리 할 때요. 이를테면 단순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출발하고 부정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선언이 있을 때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가정에서 결론을 끌어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예요? 선언이 있으니까 낮 전력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후권 부정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낮 AI 이렇게 되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뭡니까? 낮 재생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권 부정이니까 뭐예요? 낮 온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그죠? 이를테면은 낮 전력일 때는 낮 AI고 낮 재생일 때는 낮 온실이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이거나 뭐라는 거예요. 낮 AI이거나 AND가 아니죠. 그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AND가 아니죠. 그래서 not AI이거나 뭐가 되는 겁니까? not 온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산업을 육성하지 않거나 또는 뭡니까? 온실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접 거기에 대응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그래도 듬으로 간 규칙까지는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not 붙어 있으니까 not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죠? AI and 뭡니까? 온실이죠. 그래서 AI and 온실 전체를 부정하면 not AI 또는 뭡니까? not 온실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등으로 간 규칙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뭡니까?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온실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 전체는 뭐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대응시키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물어 간 규칙까지 적용하는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해요. 1, 2차 예시 문제에서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엄청나게 조건문을 변환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은데 해설은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오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죠? 우리 시험 시작 시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늦으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1시 10분까지 그죠? 1시 10분까지는 꼭 돌아오십시오. 그죠? 10분에 딱 시험 시작할 수 있게. 자 식사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와.